이번 시간에는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항등식은요, 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, 그걸 우리가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. 이렇게 적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이런 거 있죠. x-1 곱하기 x 플러스 1 이런 거 있잖아요. 이건 합차 공식이니까 x제곱 빼기 1이 되는데, 자, 이 식에 x 대신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이 성립합니다. 뭐 예를 들면 0을 대입하면 좌변도 마이너스 1 곱하기 1해서 마이너스 1 되고요. 우변도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죠. 뭐 1을 대입하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든 둘 다 0, 0, 0, 0 되고요. 뭐 2를 대입해도 이쪽은 1 곱하기 3이 되고 이쪽은 4 빼기 1이 되어서 3, 3으로 똑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전개한 식, 즉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한 식과 전개하지 않은 식은요,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이런 걸 우리가 항등식이다. 여기에는 지금 문자가 x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.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그러면 예를 들어서 x 빼기 y, 그 다음에 x 플러스 y,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것도 x제곱 빼기 y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이 식에 x와 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걸 전개하면 요게 되는 거니까요. 그죠? x, y에 어떤 값을 넣어도 값이 똑같아지겠죠. 뭐 예를 들어서 x에다 5를 대입하고 y에 2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는 3 곱하기 7이 되고요.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? 25 빼기 4가 되어서 좌변도 21, 우변도 21 되는 거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뭐 x, y, 5, 2뿐만 아니라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식에는 문자가 두 개 등장했죠. x와 y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가 x와 y에 대한 항등식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이해되시나요? 자, 그래서 항등식은 그 식에 등장하는 문자들의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식, 그걸 항등식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일반적으로 항등식임을 나타낼 때, 이 주어진 식은 항등식이다.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, 예를 들면 이렇게 주어져요. 자, 요 식을 준 다음에 이 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. 이렇게 되거나, 혹은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. 뭐 또는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. 아니면 어떤 x값에 대하여서도 항상 성립한다.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. 그런 표현이 나오면 요거는 항등식이구나.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요 네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자, 이렇게 네 가지 표현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.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, 모든 x값에 대하여, 어떤 x값에 대하여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거 항등식이구나. 그거 눈치채셔야 돼요. 당연히 문자가 x, y 두 개가 등장을 한다면 x, y 값에 관계없이 혹은 임의의 x, y에 대하여 혹은 모든 x, y에 대하여 뭐 어떤 x, y 값에 대하여서도 이렇게 바뀌겠죠.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 중에 어느 하나가 나오면 얘가 지금 항등식임을 알려주는구나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죠? 항등식이 뭔지 알았으니까, 자, 항등식의 성질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보시면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 a와 b가 모두 0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요. 1번부터 보일까요? ax 플러스 b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. 그 얘기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우리는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 거예요.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뭘 얻을 수가 있냐 하면 당연히 b는 이퀄 0이다. 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x는 1을 대입해 볼 거예요. x에 1을 대입해도 얘가 항등식이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해야 되죠. 그러면 a 플러스 b 이퀄 0이다. 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, 이미 b가 0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a도 0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.
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와 b가 모두 0이다라는 걸 뜻하게 된다는 거. 요걸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식에서 a와 b가 모두 0이라면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. 그래서 얘가 항등식이면 a는 b는 0이고요. 만약에 a와 b가 모두 0이라면 요 식은 항등식이 된다. 이것까지 알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? 두 번째는 ax 플러스 b equal cx 플러스 d가 항등식이래요. x에 대한 항등식이면 이 a, b, c, d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건데, 자, 이거는요 1번을 이용해서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변을 다 좌변으로 넘겨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a-c의 x 그 다음 플러스 b-t equal 0 이렇게 되겠죠? 근데 1번에 의하면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결국 x 앞에 있는 계수 a와 상수 b가 모두 다 0 돼야 된다라는 걸 보였었습니다. 따라서 이 경우에도 a-c도 0이 돼야 되고 b-d도 0이 돼야 돼요. 그 얘기는 a와 c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와 d가 똑같아야 된다. 요걸 뜻하게 되는 겁니다. 이해하시죠? 그러면 ax 플러스 b equal cx 플러스 d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는 c, 그 다음 b는 d가 성립해야 되고요. 자, 거꾸로 a가 c랑 똑같고 b가 d랑 똑같으면 요 ax 플러스 b equal cx 플러스 d는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면요. 얘는 이제 2차식 걸로 바뀌었죠. 항등식이. 근데 보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.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x는 0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c 이퀄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 x는 1 대입해 보는 거예요. 그럼 x에 1 대입하면 a 플러스 b 그 다음 플러스 c가 0이지만 c가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그냥 a 플러스 b가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얘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0이지만 c가 0이니까 그냥 이거 이퀄 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주면 요거 그냥 변변 더해 볼까요? 이 a는 0에서 우리는 a가 0이다 라는 거 얻을 수가 있고요. a에 0을 대입하면 b도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요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면 a와 b와 c가 모두 0 돼야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?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?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d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f와 같다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면 그러면 이건 이제 좌변으로 다 넘깁니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a-d의 x의 제곱 되죠. 그 다음 b-2의 x가 되고요. 그 다음 c-f equal 0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3번에서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면 x제곱의 개수, x의 개수, 상수가 모두 다 0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와 d가 똑같고요. 이거 단계를 건너뛰지 말아 볼까요? a-d가 0 되고 b-2가 0 돼야 되고 그 다음에 c-f도 0 돼야 됩니다. 그럼 이 얘기는 곧 뭘 뜻하느냐? a와 d가 서로 똑같고 b와 e가 서로 똑같고 C와 F가 서로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뜻하게 되는 거죠. 됐죠? 그리고 이 3번과 4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3번에서 A와 B와 C가 모두 0이면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다. 이게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. 그 다음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. A는 D, B는 E, C는 F가 성립한다면 요 주어진 요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. 됐죠? 자, 그럼 이제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. 여기 이제 5번에 보면은 x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x와 y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죠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 x, y에 대한 항등식이래요.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. 따라서 x에 0, y는 0을 대입하면 c가 이퀄 0이다 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x는 1, y는 0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해야 됩니다. 그럼 이때는 원래는 a 플러스 0
플러스 0, 왜 C가 0이니까요. 얘가 이퀄 0이지만 결국 A가 0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당연히 X는 0, Y는 1. 요걸 대입해도 등식은 성립해야 되니까 0 더하기 B 더하기 0 해서 B가 이퀄 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X, Y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. 자, 거꾸로 A와 B와 C가 모두 0이라면 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은 X, Y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거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. 됐죠?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냐 하면요. 일반적으로 얘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등식 이제 x에 대한 n차 다항식입니다. a0x n제곱, 뭐 a1의 x의 n-1제곱 해서 땡땡땡 해서 a의 n-1의 x 플러스 an 이퀄 0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요 개수들과 상수항까지 모두 다 0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보시면 a0 0, a1도 0, a2도 0 해서 an까지 0이 된다라는 걸 뜻하고요. 자, 반대로 a0부터 an까지 모두 다 0이라면 그러면 이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위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. 즉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등식이 성립한다로부터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n 값이 커지면 즉 차수가 높아지면 그거 보이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.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2차식까지는 해봤죠. 그러면 3차, 4차도 대충 다 0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요. 대개 5차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이 밑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똑같은 n차식인데 좌변은 위에 거랑 똑같고요. 이제 우변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b0x n제곱, b1의 x n-1제곱 해서 b의 n-1의 x 플러스 bn까지 등장을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것도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.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a0는 b0, a1은 b1, a2는 b2에서 땡땡땡에서 an과 bn까지 모두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거꾸로 자, 요거 A0, B0, 그 다음에 A1, B1 해서 AN, BN까지 각각 모두 다 똑같다면 주어진 등식은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. 이해하셨죠? 자, 이번 시간에 우리 항등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이 앞으로 항등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항등식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혹시 뭐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항등식이 뭔지 꼭 머릿속에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.